저는 이제 흥농정묘고요. 평택에서 종자 농약, 친환경 농자재, 비료 생산 수입도 하고 있고 육묘장도 하고 있고 보성 원해영 농조합법인이라고 저 농사꾼입니다.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이제 농사는 이제 돈 벌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21년 7월 1일 제가 창녕 농협 공판장에 이제 마늘 출하해서 이제 낙찰된 가격입니다. 이게 남도 마늘 여기 심는 마늘이죠. 20kg짜리가 6,58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7월 1일 날입니다. 요 농가는 이제 박상원 농가는 이제 똑같은 남도 마늘이라도 20kg짜리가 5,710원입니다. 상하고 특등 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키로당 6,560원하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키로당 단가가 8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850원. 그럼 5kg를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차이가 한 4,000원 이상 나죠. 그리고 1kg만 더 생산해도 6,5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늘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1kg만 더 생산한다 하더라도 10,0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1kg에 10,000원이면은 우리 생산비가 마늘 한 1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제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수확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평선이 아니라 받아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의 산동선의 창산현이라는 이제 마늘밭인데 여기에 1억 2천만 평이랍니다. 끝도 안 보입니다. 끝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마늘밭이 한결같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여기 땅끝마을 가끔 지난해도 왔다가 보면은 마늘들이 울먹줄먹해요. 근데 여기 한결같이 이렇게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마늘 농사 기가 막히게 집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벼농사 뭐 엄청나게 잘 짓고 있어요. 이게 4줄로 재배잖아요. 4줄. 여기는 19줄 한다며요. 다행히 20줄 안 해서 다행입니다. 이 두둑을 넓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둑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중국 가면 육종 마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여기 농협도 탈피를 하지만은 중국의 이 탈피에는 탈피 공장에 제가 가봤는데 100억 같습니다. 100억. 이 탈피 공장에 있는 냉동 창고가 5만 톤이 됩니다. 5만 톤. 5만 톤의 냉동 창고 생각해 보시면은 대학교 건물 같습니다. 그 속에 냉동고추, 마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입 마늘 이게 중국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회사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이라면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천체농가가 균일한 마늘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늘을 고품질 마늘 생산하셔야 되고요. 이제 농협하고 이제 계약 재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계약을 하셨으면 이제 약속을 잘 지키셔 갖고서 농협하고 같이 가면은 지금 여기 땅끝 농협은 이제 깐 마늘도 하고 다진 마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진 마늘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제가 이 중국의 이 회사에 가보니까 다진 마늘도 합니다. 근데 우리 다진 마늘 100%짜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오질 않아요. 단가 때문에. 이 100%짜리 다진 마늘을 갖고 오면 당도가 30브릭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물 섞어 갖고 또 양파 섞어 갖고 나와 갖고 당도가 5브릭스에서 20브릭스 미만짜리 이런 걸 갖다 먹는 거예요. 그거 갖다 해병시켜 버리면은 물이 반입니다. 물이 반. 그래서 이제 우리 땅끝 농협에서 이제 그런 다진 마늘 하면은 100%죠. 그래서 그런 마늘을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농협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진 마늘 사업이 잘 되면은 땅끝 농협에서 생산되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마늘이 이제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1kg만 더 생산하더라도 여기 500헥타면은 헥타당 3,000kg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에서 생산한 마늘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마늘이 없어서 딴 데 가서 사올라면 돈 키로당 100~200원 더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사와요. 그럼 그 돈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농사 지시면은 서로가 좋다.
좋은 상품 품질이 좋아야 되죠. 이제 명품 마늘. 다른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땅끝 명품 마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목하는 땅끝 명품 마늘 유통을 해야 되고 이 소비자는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땅끝 명품 마늘이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진 마늘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은 잘 팔아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잘 팔아? 농협이 잘 팔아주잖아요. 물건이 좋아야지 잘 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 품질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 그래서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협하고 생산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제값받는 마늘을 생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마늘 농사 정답은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금년에는 날씨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고 먹듯 마늘도 심었잖아요. 심고 나서 가물으니까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마늘이 땅 속에서 익을 정도. 거기다가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지륵땅은 착 가라앉아 갖고 나오질 못해 갖고 많이 썩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늘이 발화 불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 대비 배수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평당 7kg 내지 10kg를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 몇 킬로 캐십니까? 예? 한 7kg 캐십니까? 4kg? 4kg 캐시면은 다른 농협은 3,500원씩 수매했거든요. 그럼 14,000원이면 농사 안 지시는 게 난데. 그래도 여기는 얼마씩 줬습니까? 4,400원이면은 17,600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럼 한 5,000원은 남았네. 근데 1kg 더 하면은 이제 돈 더 되죠. 또 더 좋은 상품 캐죠.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가 이제 7kg 내지 10kg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냥 여기 오신 분들 4kg 캐시는 분들 7kg만 생산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교육받아 보십시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완숙 퇴비를 안 쓰는 거죠. 파종 시기 적정 수분을 안 맞춰주죠. 또 배수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나한테 잘못 있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평 심어갖고 7kg 캐버리면 나 1,000평 심어갖고 4kg 캐느나 1,000평 캐는 게 2배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일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요하다. 수확량 싸움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삭할 수 없다. 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미숙 퇴비 넣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개수장애 나고 발화불량 나고 이런 거죠.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선투자, 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선투자를 해주시고 후정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어보시라.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늘 언제 파종해놔요? 파종 시기가? 9월 25일이요? 예, 여기는 잘 하셨네요. 제주도는 8월 말서부터 심습니다. 올해 그분들 굉장히 애먹었어요. 수면도 잘 안 되고 온도가 높고. 그래서 이 파종 시기도 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과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하고 이런 퇴비라든가 배수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가뭄, 습해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마늘 농사에는 이제 재배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여러분 기술이 농사를 잘 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토양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30%, 토양이 70%입니다. 이게 70%. 그래서 농사는 앞으로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춰주시고,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마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수확량 2배, 고품질 명품 마늘 생산하면 되거든요. 평당 7kg만 나와버리면은요, 4,400원이면은 돈 되잖아요. 3만 원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마늘 12,000원 생산비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밭들이 여기 작년에 제가 2, 3년 전부터 다니며 보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밭마늘에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토양 연작장애, 고자리, 파리, 흑색소금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무안의 생장점 마늘인데 9줄 비닐로 멀칭을 하고 요게 이제 기계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니까 거리 간격이 일정하고 아주 좋죠. 여기 비탈진 밭인데도 고랑 잘 내놨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같이 19줄을 해버리면 이게 2개 포개면 18개거든요. 그래서 고랑이 빠졌다 해도 이만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늘 두둑이 거북이장댕이처럼 비가 오더라도 양쪽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가운데 물이 고여버리거나 아니면 과습 피어나버리면은 이 뿌리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마늘 뿌리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울먹줄먹하고요. 요거는 이제 영천입니다. 9월 20날 이건 손일로 파종했는데 요 집은 6줄로 심었습니다. 여기는 9월 27일 날 기계 파종한 거거든요. 그 여기 기계 파종하는 게 여기 이제 기계로 파종하고 비닐을 갖다 멀칭을 했는데 칼로 짠 멀칭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 텀밀로 마늘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안 나오는 게 한 15% 내지 20%는 갈고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꺼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할 때 심고 제초제 확실하게 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분은 이제 마늘을 한 만여 평 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50평에 하나씩 놓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종자는 요걸로 처리를 한 겁니다. 요걸로 종자를 처리하게 되면은 뿌리가 발화 촉진이 되고 밝은 촉진이 됩니다. 마늘 캘 때까지 독이가 청청합니다. 그래서 이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찍 심은 마늘들이 온도가 높다가 다시 저온다습해 버리니까 올해 고자리 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숙TV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가 내 마늘밭에서 생겼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미숙TV 써갖고 고자리 파리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자리 파리약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자리 파리가 이런 상태에서 생겨버리면은 약 갖고 잡기가 싫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관주 처리하거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잎재를 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비 올 때. 요 마늘 한번 보실까요? 요 마늘은 대소종인데 어때요, 마늘? 뿌리 잘 났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뿌리는 나왔는데 내려가지를 못해요. 요 마늘은 이제 뿌리는 잘 내려왔고 요거는 이제 끝이 여기 뿌리 쪽이 이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하얗고 이 뿌리는 지금 이제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그러면 이게 썩으면 이제 이파리도 이제 누렇게 돼갖고 썩어 내려가겠죠. 뿌리가 나쁘면 잎도 나쁩니다. 그래서 요 마늘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토양에 산도가 안 맞아요, 산도가. 그래서 이 집이, 이 종자를 세 집이 갖다 심었는데 자기네 것만 그렇대요. 이게 한 7천여 평 됩니다, 이 마늘이. 그럼 이 마늘은 나중에 내년에 캐면은 대꼬바리 같습니다, 이거. 평당 2kg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을 이제 키워줘야 되겠죠. 이 마늘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산도가 4.4입니다. 4.4면 산성인가요? 알칼리성인가요? 완전히 산성입니다. 여기에 이걸 잘 보시면은 유기물 함량은 높아요. 25에서 35인데 유기물 함량은 32입니다. 인산도 괜찮습니다. 칼륨 다 괜찮아요. 요 이제 마그네슘은 좀 떨어지고요. 전기전도가 2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이 마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마늘이 왜 안 되냐면 산도가 안 맞아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여행제 비료를 갖다가 백날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밭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산도 교정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던 밭을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늘 심기 전에 pH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흙 떠다 주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모자라는 건 주고 남는 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그냥 무조건 되고 7,000평씩 심어 놓으니까 마늘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늘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갖고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 요거를 좀 처방을 하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하만입니다. 하만. 11월 4일 날 파종한 겁니다. 이게. 요게 11월 16일 날 제가 갔던 건데 잘 나왔잖아요. 이거 종자 처리,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심었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비는 게 많잖아요. 사람이 심다 보니까 안 좋은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발화율이 100%예요. 거의 한 99%입니다. 근데 기계 파종하시는 분들은 쪽 불리기 위해서 썩은 걸 골라내지 못하니까 결주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 파종하실 때는 쪽 불리기를 해서 선별을 잘 해야겠다. 그래서 마늘을 제때 같이 심어 놓지 않으면은 이게 처진 거 나중에 심어 놓으면 경합해서 져갖고 처진 건 계속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종자도 선별을 잘해서 심으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무안의 생장점 마늘인데 양쪽엔 비닐을 세워놨잖아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를 시험하느냐면은 비닐로 안 무피복 재배 이걸 해보는 겁니다. 이 무피복 재배만 하면은 환경 오염 안 시키고 일손이 굉장히 많이 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금 가뭄방지제를 넣습니다. 가뭄방지제. 그리고 무피복하고 피복을 하건 무피복을 하건 제초제는 뿌리지 않습니까? 그 제초제를 뿌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피복 재배를 지금 제가 전국에 몇 군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 좋으면은 앞으로 이제 무피복 재배로 갈 겁니다. 무피복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뭄을 막아야 됩니다. 가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뭄 방지제도 있어요.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관수 시설이 잘 된 데는 관계없지만 안 된 데는 이걸 같이 넣어주면 쌀아기 같은 게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한 500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면 몇 년 가거든요. 그래서 날이 가물을 때는 마늘을 해주고 또 비 오면 다시 팽창하고 그래서 이 뿌리의 산소 공급도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무안입니다. 슈퍼 700마늘인데 여긴 13줄짜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13줄.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창녕이라든가 이런 데는 8줄, 6줄 이렇게도 심죠. 여기 이제 창녕 마늘인데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릿돌이라 이제 확실하게 안 보이는데 여기도 8줄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10kg에 11kg 이렇게 캡니다. 물론 이제 창녕 대서종하고 남도 마늘하고 수량 차이는 있지만은 남도종도 잘 캐시는 분들은 9k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9kg를 나오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위돌의 소나무잖아요. 이게 울진 앞바다에 갔더니 이 소나무가 이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러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이 모든 식물은요 걸음 앉아도 삽니다. 여기 바위돌을 녹인다고 그러는 건 바위에 있는 미네랄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럼 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퇴비라든가 비료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자생력이 없죠. 오히려 썩어버리죠. 마늘이 죽었다? 미숙퇴비 넣어서 죽었다? 질식사인 겁니다. 질식사. 기어 죽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마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나요? 눈물이 납니다. 통곡을 하죠. 닭독정계 지붕 쳐다보죠. 이렇게 되면은 마늘이 키로당 10,000원 가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토양을 잘 가꿔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 소똥, 돼지똥, 닭똥 이런 것들이 쌓아놓으면 냄새 안 나죠. 건드리지 않으면. 건드리면 냄새 나죠. 이렇게 쌓아놓으면 발효 안 됩니다. 백날 쌓아도. 그래서 이런 퇴비를 갖다가 넣으면은 개분의 질소인산가리가, 돈분의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다가 우리가 또 유박 넣죠. 또 비료 넣죠. 그러니까 토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면서 산소를 고갈시키고 마늘 심어 놓으니까 마늘은 뿌리가 뒤어 죽고 그 자라다가 자꾸 누렇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단장님 왜 웃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으시게 되면은 요거는 효모균입니다. 이스트균. 여기 제가 여기 땅끝농협에도 공급했어요. 여기 저기 박관서 사장님도 쓰시고 조영환 사장님도 쓰시고 인터넷 신뢰해 갖고 쓰시고 농협에서도 구해서 쓰시고. 그래서 이거는 양분이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을 시켜 갖고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이 부슬부슬해져요. 산소 공급이 잘 돼.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꽃도 안 들어간 토양 부실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 깔아놓고서 비가 왔다. 이 땅 살리기 뿌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땅 살리기 뿌리고 일주일 놔두면 그냥 노타리 칠 수 있어요. 트랙터 바꾸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안 둔 데는 질퍽질퍽거리죠. 그 정도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토양의 공급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토양에 들어가면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에 냉해 동해피 훨씬 덜 받죠. 안충력 증대되죠.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료, 수분, 용탈이 억제되고 가뭄, 뿌리 발달이 되기 때문에 가뭄도 덜 타고 마늘은 커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비들 내잖아요. 이 한 차 갖고서 300평 뿌릴 것 같으면 400평 뿌려도 돼요. 거기다가 이거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마늘은 왜 망그러지느냐? 4월달, 5월달에 비대기에 양분이 고갈돼서 망그러지는 겁니다. 그때 자꾸 이 끝마름병이 나고 나니까 마늘, 양파 4월, 3월 말까지 비료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만 오면은 비료바가지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 벌마늘 생기죠? 통은 작고 잎은 무성하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 연작 피해는 병균 병해입니다. 이 밭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죠. 특히 흑색썩은병, 토양의 산성화. 토양이 산성화되면 더하죠. 미량요소 결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토양 미생물에 인한 문제.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갖고 염육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 줘야 됩니다. 요거를 넣게 되면은 평당 500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500원. 그래서 500원을 우리 사장님이 하는 농법에다가 500원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1kg 더 캐면 되잖아요. 1kg에서 3kg까지 더 나오는데 못 믿나요? 못 믿으시는 분은 저하고 내계셔도 됩니다. 제가 자재 대주고 남는 거는 논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관현농법과 땅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비료를 주면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한 20일 가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또 추비를 주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3월 말쯤 되면 또 이렇게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굴곡이 지지 말아야 됩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이런 비료가 들어가면 만만하게 6개월 동안 마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먹는 거죠. 거름 폭발이 안 일어나죠. 이 마늘이 4월달, 5월달 거름 폭발나면은 벌마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쪽이 여러 개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완효성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식물과 곰팡이가 공존과대를 4, 5천만 동안 했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생은. 쉽게 생각하면 뭐냐? 우리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콩을 뽑으면 뿌리 혹 달려있죠. 그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이 엑스칼리버를 종자 처리를 하고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에서 나온 곰팡이가 실 모양의 이 균사를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곰팡이, 미생물의 먹이원인 탄수화물, 이 마늘 뿌리, 콩뿌리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대가로 생존에 필수적인 비료, 질소, 인,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마늘이 자라게끔 해주는 겁니다. 마늘이. 그래서 균형 있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리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상리공생.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토양에서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종자 처리할 때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같이 섞어서 처리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종자 처리하는 겁니다. 엑스칼리버. 이게 30g 가지면은 500평에서 한 600평 정도 마늘을 10말에다가 타서 디메토하고 같이 담궈놨다가 1시간 내지 4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건져 놓으면 그 이튿날에 벌써 뿌리 나와요. 그 정도로 뿌리 발근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금꽃미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엑스칼리버 골드를 버무리거나 침종해주면은 뿌리에 정착해서 밝은 발화 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생물 분비물리,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작물의 생육 촉진 효과가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점심 먹고 교육을 했는데도 한 분도 안 조시네. 제가 이 강사비는 점심 먹고 하는 건 따블로 받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고맙습니다.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꽃병이라든가 균핵병, 흑색소금병 같은 것들이 뿌리로부터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침종해주면은 이 뿌리로부터 토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흑색소금병이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작물한테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갖고 잘 자라게 하고요. 토양은 마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딱딱한 토양은 토양에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햇볕만 쫙 나버리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버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 좋은 퇴비를 써버리면은 여기에 공국이 생겨갖고 양분 보유력도 있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특히 가뭄 방지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잘 발효된 퇴비를 써주시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마늘이나 밭마늘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조건 땅 살리기를 먼저 뿌려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만 지나면 토양 감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이 심을 때 감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쫙 쓰는 거죠. 이 작물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을 내보내주면은 여기에 있는 미생물은 탄수화물을 먹고 토양에 있는 비료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작장애 중요한 게 뭐냐면 미량요소 결핍입니다. 이 불용성일로 돼버리면 이게 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분해시켜져 갖고 먹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근심역변이죠. 뿌리가 나쁘면 깊으면 잎이 무성하고요.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고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토양 검정. 그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마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옥수수거든요.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우추격? 사장님이시죠? 이따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갖고 가셔요. 이제 미숙퇴비, 제일 문제가 이 미숙퇴비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염류도 생기고 양분의 불균형 생기고 특히 pH가 낮아집니다. 사람도 밥 먹고 오줌통 싸듯이 식물도 오줌통 싸거든요. 그때 자꾸 pH가 수소이온이 나와갖고 자꾸 pH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 심기 전에 소석해 누래는 이유가 그래서 누래는 거예요. 그럼 pH가 7이면 소석해 누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7이면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기성 배수불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해결 방법은 이제 윤작을 하거나 화학 비료를 줄여주고 잘 발효된 퇴비 이걸 쓰면은 토양의 미생물이 스스로 복원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지렁이가 많은 토양 어때요? 보슬보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 사체나 쥐가 죽어버리면 그 자리에 며칠 있다가 보면은 토양이 다 들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미생물은 토양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미숙퇴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미숙퇴비는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하여 토양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켜버리죠. 또 세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집 마늘밭에 물음병 났다? 세균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미숙퇴비는 해충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 밭에 고자리가 있다. 내가 미숙퇴비를 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자리 파리가 유충이 생겨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상처가 나니까 무름병의 원인이 그대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겨울에 추워갖고 무름병 물론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원인은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늘 보셔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늘이 애걸복걸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스텝이 써놓고 과습하고 가스 생겨갖고 마늘 뿌리도 못 내리잖아요. 뿌리도. 이러면은 아무리 10,000평을 심으면 뭐하고 5,000평을 심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완숙탭이 잘 발효된 탭이는 토양에 들어간 후 토양 병원균을 사멸시켜버리죠. 그리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가뭄을 안 탑니다. 가뭄을 첫째. 그래서 잘 발효된 탭일수도 좋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연작장애에 관계에 있는 토양전염병이 사상균, 나쁜균입니다. 이게 증가하고 방성균과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토양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탄질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류병이나 청결병을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토양의 탄소가 줄어들어갖고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된 세균이나 나쁜 균이 찾아오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병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역병, 근류병, 청고, 선충 이게 다 미숙태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미숙태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땅끝농협 위쪽 관내 제일 문제가 또 선충하고 응애죠, 응애. 이 반마늘에 이거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미숙태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십사.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크죠. 눈에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토양살충제 기왕이면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그리고 마늘 파종하고 월동 전에도 뿌리고 월동 후에도 이거 한두 번 꼭 뿌려주셔야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특히 반마늘이기 때문에 이런 응애 선충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토양의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질식서를 고정해야 식물에게 각종 무기태의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갖고 흡수하게끔 도와주고요.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은 뿌리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줘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그래서 떼알 조직을 만들어서 수분 공기 통로를 만듭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좋은 탭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가축분 탭이라든가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또 유박비료를 만약에 쓰신다고 그러면 한 달 전 내지 이렇게 미리 넣으셔야 됩니다. 유박비료는 발효된 탭이가 아닙니다.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시키면서 자꾸 산소를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넣어갖고 발효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넣어주면은 그런 비료도 6개월 가는 겁니다. 이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마늘은 적정 범위가 6.5에서 7입니다. 그러니까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이 생겨버리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pH가 낮으면 철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서 작물의 생육을 지장을 주는 거죠. 아까 그 마늘 보셨죠? pH 4.4니까 못 자라잖아요. 그 못 자라는 원인이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pH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고요. pH가 7 이상 됐을 때는 아모니아 똑같은 비료를 줘도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낮을 때는 아지산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비료 주고 나갖고 마늘이 축 처졌다. 작물이 잘 축 처진 거는 가스장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거름을 심고 나서 마늘이 활착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거는 되어 죽는 겁니다. 뿌리가. 땅속에 분해되면서 열 때문에 되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파리만 보고 우리 마늘 것이 자꾸 노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숙태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pH 조절, 맹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같이 pH가 4.4면은 pH 6.5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늘 다 심어놓는데 소석해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탄산 칼륨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사갖고 관줘주면 됩니다. 관조. 한 2-3번 해주면은 빨리 회복됩니다. 그럼 pH가 또 높으면은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 낮춰주는 거예요. 이건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이 심기 전에 토양검사를 꼭 하시는 게 좋다. 이 밭 보셔요. 이게 연작으로 이게 10,000평짜리 밭이거든요. 이쪽까지. 이게 이제 pH가 맞지 않아서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양파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까서 일로 밀어낸 자리는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는 거름을 덜하고 여기는 따블을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여행제 비료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이걸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탄산을. 이게 14일 만에 이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튕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 주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확을 한 겁니다. 이거를 못 해버리면 아까 그 농가 같은 경우는 평당 2kg 생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7,000평 심으나 많아죠? 상품성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pH가 6.5 했을 때 목화 뿌리가 쭉쭉쭉 잘 나오잖아요. pH가 낮으니까 뿌리가 나오다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뭉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질 못하고 뭉쳐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pH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pH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6.5에서 7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마늘이. 그럼 여기 보면은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 흡수가 잘 되고 또 pH가 아까 4.4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알루미늄이나 질소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있어도요. 철이 많이 나오고 망간이 많이 나오고 아연이 많이 이게 이제 작물을 못 자라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 잘 된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교육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농사 잘 되는데 뭐 배추를 심든 마늘, 양파를 심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H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염류가 쌓여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염류집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pH가 높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기 밭에다가 염화가리 쓰시나요? 잘 안 쓰죠? 밭에는 황산가리 쓰셔야 됩니다. 염화가리 쓰지 마시고요. 이 염화가리는 이제 KCl인데 물에 잘 녹고 잘 흡수는 되는데 이제 저기가 남고요. 황산이 또 황산가리는 이제 K2SO4거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황이 남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황 있지 않습니까? 황, 칼슘 유황 비료. 이것도 6.5 내지 7.0 했을 때 여기 6에서 여기일 때 제일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산도가 낮으면 칼슘 유황 백날 넣어도 소용없죠. 흡수가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를 pH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pH를 잘 맞춰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pH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밀로 아나요? 기센터 갖다 주시면 돼요. 기센터.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 아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고 토양은 부실부실해지고 지원 상승 효과도 있고요. 또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이게 비료, 용타를 또 막아주고 가뭄 억제, 뿌리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죠. 아까 제가 그래프 그렸잖아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이상 가고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미숙태비도 같이 주면은 이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거예요. 이래야 4월 말 5월 달에 비절이 오지 않아서 마늘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00평에 3톤만 주더라도 석회가 필요 없죠. 그래서 미숙퇴비에 미치는 양인데 미숙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산소를 고갈시키죠. 환원 상태가 되죠. 철과 망간이 녹아 나와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칼슘 백날 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산도가 낮아져서 아질산가스가 발생하고 인산이 고정되고요.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하니까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토양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그 흑색 소금병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은 그 밭 노타리 치러 가시면은 그 밭이고 다른 밭이면 다 옮겨버립니다. 그 트랙터를 청소를 잘 하셔갖고 그런 밭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원인은 이제 과잉 시비죠. 다량의 가축분, 돈분, 개분 사용으로
표면 관세 따른 이제 강우가 이제 차단이 되고요. 포장 소독으로 유효 미생물이 사멸하는 겁니다. 이제 비료 분해가 그래서 늦게 되는 거죠. 이 마늘 보셔요. 잘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밭인데 아시는 분? 여기요. 병 났을까요? 감 안 잡히세요?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예? 미스테비는 아니고요. 또 염리집작 아니고요. 또 농사 지시는데 이런 거는 알으셔야 되는데 여기 과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습 심을 때 감을 못 맞춰갖고 캘 때까지가 딱딱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그래서 이런 밭들 있잖아요. 이런 밭들.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갖고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뽑아보면 다 뻘겋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이고요.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 쓰는 겁니다. 좋은 퇴비. 좋은 퇴비 쓰고 근권미생물 아까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뿌리에서 공생해서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병균 생장 억제시키고 마늘은 잘 자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 한 번 처리로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까 그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 병들 이게 90%가 다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가 곰팡이 잡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뿌리 보호도 해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밝은 물질이 나와갖고 잘 되고요. 이걸 주게 되면 이제 뭐냐? 뿌리에 공생해서 분비를 해, 오옥신을 분비해갖고 밝은 성장 촉진을 시켜주고요. 특히 추위, 가뭄에 견딘심이 강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에 견딘심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넣고 나서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늘 캘 때까지, 벼 빌 때까지, 콩 캘 때까지 모든 식물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마늘이 수확할 때까지 독이 청청합니다. 이 옥수수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이거 살아납니다. 이게 처리한 게 이렇게 되고요. 좋은 밭, 마늘밭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토양 검사를 먼저 하고 비료 갖다가 넣고 토양살충제, 특히 여기는 흑색 썩은병이 많기 때문에 그 토양 살균제를 꼭 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9년도에 마늘이 이제 수확기에 고온 가니까 저장 중에 또 캐기도 전에 이렇게 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수확 시기에 이제 고온이고 질소가다에다가 잎마른병, 응애 피해 때문에 원인문을 이런 남도산 마늘에만 생겼던 겁니다. 특히 고흥 지역에 피해가 컸죠. 그래서 이 마늘 씨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껍질에 병균 및 응애 선충 요걸 반드시 소독하기 위해서 베로람하고 디메토하고 요걸 같이 섞는 겁니다. 요거 10마리에다 섞습니다. 10마리에다가. 그래서 요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요 봉탄에다가 물 넣고 흔들어서 쓰시면은 한 600평 정도 요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궈서 건지고 나면 그냥 뿌리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늘 쪽 불리기를 해갖고 큰 거를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거 작은 걸 섞어 심어버리면 큰 게 더 붙자라고 작은 건 늦게 나오고 처져버리면 여기서 고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선별을 좀 잘 해갖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궜다가 빼시면 됩니다. 1시간 내지 4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강이나 마늘 이렇게 하죠. 여기 넣었다가 빼시면 하루만 지나도 마늘에서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 파종 깊이는 이 남도산은 한 6, 7cm 정도 깊이를 해줘야 수확할 때 덜 벌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싹이 잘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얕게 심어버리면 이제 이 터짐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 주는 양은 뭐 사장님들이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내 밭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중국에도 제가 가서 했는데 여기 몇 줄 심었어요? 아까 보였죠? 4줄 심었잖아요. 4줄. 우리 제발 이제 한 6줄, 8줄, 10줄 요 정도로 낮추셔야 됩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12줄씩 뭐 19줄씩 하면 많이 캔다고 생각했는데 곤쟁이 숫자만 많지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6cm 이상 나와야 평당 9kg, 8kg 얘기하지 19줄 해갖고 평당
9kg, 10kg 못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7kg만 캐도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8주씩 심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합천입니다. 여기에 제 농법대로 한 거거든요. 4종 세트 농법.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이제 수확해 가면서 이렇게 틀려지죠. 수확할 때까지 독이 청청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제 4종 세트 농법이거든요. 기빌로 50평에 하나, 종자소독은 엑스칼리버로 하고, 위에다가는 FF100 하나로 뚝 500리터에 1대1로 섞어갖고, 월동전에 2번, 월동 위에 8번. 이렇게 10번을 줬을 때 평당 1,000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장님 농법에 1,000원만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평, 1,000평이면 1,000원 들어면 100만 원 더 투자하고, 마늘은 1,000평에 1,000kg를 더 캐면은 4,400원씩이면은 얼마입니까? 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0원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돈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옥수수 때 아닙니까? 이게 대정에 있는 마늘이에요. 대정, 제주도. 이 집이 9kg 캤어요. 남도산 마늘. 여기 심는 마늘을 해갖고 이게 4월 8일 날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때 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3월 말 안에 추비를 2번을 주던 3번을 주던 그때 끝내셔야 됩니다. 그때 추비가 작다고 해서 4월 달에 비료를 주게 되면은 벌마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에 이 인편에서 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껍질에서 잎이 나와갖고 머리 풀어 산발하는 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늘종이 나오면 잘라줘 버리는 게 좋죠. 뽑는 분들도 있어요. 뽑으면은 남해 같은 데는 평당 4,000원 내지 5,000원 경영비가 나옵니다. 근데 뽑지 않으려면은 잘라주시고요. 마늘을 뽑고 나서 종을 뽑고 나든가 자를 때 보면 마늘밭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입금마늘병입니다. 그때 대주저앉아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료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땅 살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넣게 되면은 6개월 동안 가기 때문에 비분이 떨리질 않는 거죠. 이제 생육 중에는 이제 아까 요걸 2가지를 주시면 됩니다. 종자 소독하고 땅 살리기 기비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월동전에 2번을 주시게 되면은 마늘이 웃자라질 않고 또 냉해 동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요즘에 줄 시기입니다. 이걸 하시면 한 1,000평씩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4종 세트를 해갖고 그분인데 마늘 이제 수확을 이게 5월 12일 날 한 겁니다. 이 집에 늘어놓을 자리가 없어요. 마늘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집에 마늘이 얼마 나왔냐면요. 이렇게 3지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6cm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5에서 6cm. 그러니까 이 마늘을 캤을 때 물마늘로 12.5kg가 나왔습니다. 12.5kg가 나오면은 마늘은 건조하면 25%에서 30% 줄어요. 이 집에 9kg 나왔습니다. 건조 마늘이. 그리고 물마늘로 당도가 39브릭스가 나왔어요. 우리 마늘 당도 이렇게 높은 줄 모르셨죠? 사과가 15브릭스, 16브릭스 좋은 것들이, 포도가 샤인머스켓이 20브릭스, 22브릭스 아주 높아요.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이 매운 성분 때문에 이게 당분을 맛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당도가 좋다. 그럼 이 당도가 좋으면은 우리 단장님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늘 저장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진 마늘이라든가 또 가공식품에 보면 구연산하고 설탕 집어넣잖아요. 그게 방부제예요. 썩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당도를 높이는 게 마늘 재배의 기술입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농협 조합장님이십니다. 제가 공급한 포장에 또 와서 견학을 하시고 올해 고산농협 조합장님이 직접 농사 지십니다. 지금 10,000평을 마늘하고 양파하고 4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이 조합장님이 저하고 4개에다가 올해 말았어요. 제가 다 투자를 해줄 테니까 제주도도 4.5에서 5kg 나온대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한번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농 4종 세트를 다 줄 테니까 다 우리가 하고 5kg가 안 나오면은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보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농은 돈 받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난 다 대줄 테니까 5kg 이상 나오는 거는 반씩 논아가자. 그때 조합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농가만 올해 이제 시범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4.5에서 5kg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장님이 제 시범포인데 양파 이런 데 다 다니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직접 자기가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실버, 이건 40.2브릭스 나옵니다, 이게. 요게 건조시키면 한 43브릭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마늘은 당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저희 사정세트 농법하고 그냥 해놓은 거하고 마늘이 천지 차이죠.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노릇노릇한 게 이게 뭔지 알아요? 마늘 캘 때 되면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이런 거 캐버리면은 수검증이 되잖아요. 그냥 코 입에 다 시커멓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농가들이 이때쯤 되면 5월 20일이나 요 수확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마늘 수확할 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늘 캘 때까지 쌩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이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여기 이런 게 이게 총채벌레거든요. 여기에 이런 틈에 그냥 달박달박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흡집을 해버리니까 올라가는 양분을 다 끌어내려 버리니까 마늘이 탄소동작 작용을 하면 뭐합니까? 양분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이 안 커지는 거죠. 그래서 4월 20일서부터는 3번 정도로 5일에서 일주일 간격일로 총체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요때 되면 이제 못자리하고 농갈로 다니고 그러니까 마늘밭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은 여기서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는 얘기고요. 요게 다 총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자리파리 아까 얘기했죠. 미스텝이. 여기 웃자름 방지할 때 이게 이제 마늘이 질소가 과다되고 가범무돼 버리면 500리터에 F100 2개 타서 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뚝 하나. 그러면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입금 많은 병이죠. 이게 캘 때 되면 이게 많이 생기죠. 여기에 뿌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흑색 썩은병 마찬가지. 이게 이제 토양병입니다. 이거 생긴 밭은 이제 트랙터 잘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벌마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벌마늘의 원인이 질소 과다에 의해서 여기에 인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입에서 싹이 나와갖고 머리 풀어서 한 발한 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 빌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이후에 빌어주게 되면은 영양생장일로 가기 때문에 구두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해도 이런 교육은 안 합니다. 토양만 살려주면은 여러분 농사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토양 교육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19줄씩 심어 놓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흑색소원병 나면 이렇게 닥터 쏘는 게 지붕 쳐다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물음병, 이 고자리파리 물음병, 이게 많이 나타나죠. 비 오고 그러면 이거 아주 급격히 퍼져 버립니다, 이거. 이거 고자리파리고요. 응애 잘 잡아주시고요. 제가 보너스를 한 10분만 할게요. 이게 뭐예요? 벼죠, 벼. 이 해남 쪽은 이제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논농사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엑스칼리버를 벼시 바라기에다가 40kg에다가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벼 발화가 32도 물에서 48시간 안에 발화가 돼요. 직파하시는 분은 발화된 벼에다가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면 됩니다. 그럼 발화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짜리 이렇게 되죠. 모짜리를 버렸다고 하는 거는 다 과습피해입니다. 이거 물 많이 줘서 버린 거예요. 물 많이 줘갖고. 모짜리에 뜸묘 곰팡이 없습니다. 이 과습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시궁창 냄새 나면 사람들은 물을 더 줘요. 햇볕 나면 자꾸 시들으니까 이걸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 그래서 이때 엑스칼리버 F100을 타고 주고 계속 말리면 다 죽어가던 묘가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거 이거 다 과습 피해죠.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과습. 요 묘 되게 깨끗하죠. 이게 해남 마산의 김덕선 씨네 묘판입니다. 이 집에 제가 하도 저게 지나가다가 이거 제가 줬어요. 샘플로 몇 번. 그때 그해 가을에 전화 왔더라고요. 농사가 제일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모짜리 100옥 같잖아요. 이분이 전남 6호 농사. 이분 아실 거예요, 여기. 김덕선 씨. 이렇게 농사 잘 짓습니다. 그래서 벼에다가 이걸 쓰게도 되고요. 이 벼에다가 쓰면은 이삭거름에 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름이 덜 들어간다고. 성장기 내내. 그럼 무철이구입니다. 철이고. 그럼 이삭거름 덜 들어가죠. 그래서 거름도 줄어들고요. 이 서산 현대농장이거든요. 2016년도에 연피해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 벼가 3,000에서 4,000 ppm 되면은 벼 죽습니다. 근데 이거 안 죽었잖아요. 저쪽 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는요.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그럼 염해지에서 이런데 염류장에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작지에?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바닷물 들어갖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수로로 유입돼 갖고. 근데 이게 쌩쌩하잖아요. 모짜리에다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F100 출수 전, 출수 후 이게 2번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황산농협에 해남 옥천농협, 또 여기 산이농협, 산이농협 벼육매장에 다 제 거 씁니다. 그 벼육 매년 버려갖고 2년 동안 지금 쓰고요. 옥천농협에 많이 팔고 있고요. 이쪽에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 F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 요게 아까 500리터에 100cc만 타면 됩니다. 벼에다가 주면 도복 경감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질,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고요. 이렇게 도열병 난데도 이걸 주면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납니다. 이 금년에 도열병 심했잖아요. 이 도열병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주지 못하면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약 줄 때 F100 섞어주면 주저앉았던 벼 이대로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 항공 방제, 타선 모든 농약과 혼용이 잘 됩니다. 이게 pH가 4입니다. 절대로 약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타는 순간 또 농약 냄새도 없고요. 이렇게 깨끗하죠. F100 농약하고 주다가 모자라서 안 준대 그대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쓴다. 요거 엑스칼리버 철에는 오이면입니다. 이거 철에니까 가뭄 안 탔죠? 아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뭄 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가뭄을 안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에다가 주면 고추가 낮이나 밤이나 서 있는 게 아니라 뻗쳐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로 두고 이제 농약의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특히 바이러스, 물음병 이런 쪽에 좋고요. 요거는 저기고요. 요 땅 살리기 유기제는 50평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 적을 필요 없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기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요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흥농TV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치시면은 이거 외에 마늘, 양파, 벼농사 한 270가지가 올려져 있거든요. 시간 나실 때 자다가 깨시면은 보시면 됩니다. 보실 때는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은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라든가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저는 농사 여러분들이 저기지만 안 저는 것 빼놓고는 다 접은 사람입니다. 제가 농사꾼이니까 별짓을 다 해봤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